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졸업 준비를 하면서 미국 박사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박사 유학도 접고 지금은 LG전자 취업해서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꿈은 접었지만 제가 모았던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유학에 대한 정보들. 그런 정보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석사, 그리고 취업, 이런 것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10시부터는 질문이 없다면 미국 유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하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학교 광장에도 올렸거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 저기 후배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오면 질의응답하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어도 뭐 미국 유학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요.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를 마쳤는데 지금 있는 데는 LG전자 CTO 부문이라고요. 서울 양재에 있어요. 양재 선행기술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제가 이제 컴공 나왔다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 저는 전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작가 쪽 RTL 설계나 뭐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새로 배우는 거죠. 새로 배우는 거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새로 배우는 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배들을 잘 만났어요. 잘 만나서 맨날 맨날 배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전공이 많이 달라서 좀 힘들었는데 어, 지금은 좀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배운 점이 많아가지고 좋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현업 와서.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데 이제 LG전자 사실 CTO 부문이라는 곳은 칼퇴 뭐 그런 문화가 되게 좋은 데거든요.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문화가 좋아가지고 퇴근도 빨리 하고 일도 많이 없고 보통은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일이 좀 많은 쪽에 있어서 야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만족은 하지만 예, 퇴근은 좀 늦게 끝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페북 라이브로 강의 진행하는데 퇴근을 해야지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언제 진행할지 미리 알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녹화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하기를 누르시면요. 어, 거기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강좌 같은 것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제 전공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내가 뭘 좋아하나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교수를 하려고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석사로 바로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죠. 교수님하고 여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준비를 해서 박사를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박사 미국 유학 준비는 그만두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 석사 학위가 있었으니까 지금 제 여기 LG전자를 취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제 선행기술연구소는
석사 학위 이상 보통은 돼야지 입사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려 그래요. 취업이나 진학, 석사 진학, 그리고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뭐 10시부터는 이제 유학에 대해서 제가 미국 유학 박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은 정보들이 좀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석사 졸업했고요. 주 전공은 컴퓨터 비전이라고요. 카메라로 이제 사진 촬영하면 그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처리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뭐 그런 것들을 전공해서 그 전공 그대로 가지고 어, 지금 LG전자 취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나왔습니다는 왜 없어요? 네, 12사단 신병교육대 나왔어요. 오래간만입니다. 12사단 신병대 나왔고요. 건공석사 졸업했고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군대를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갔다 왔죠.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가서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연구소잖아요. 선행기술연구소인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있는 데는요. 그래서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병역 특례를 통해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그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한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박사를 마치고 면제를 받아가지고 바로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반 정도는 안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군대에서 많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사실 시간이 아깝긴 하죠. 그때 좀 그 시간 동안 또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인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은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직급에서 연구원 다음에 주임 연구원, 그 다음에 선임 연구원, 책임, 수석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주임 석사를 마치고 오면 2년까지 인정을 해줘서요. 2년까지 인정을 해줘서 이제 3년 차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년 차 되고 그 다음에 선임 주임 진급을 하게 되죠. 중 이분 노래 진짜 잘해요. 저 노래 되게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주임 4년, 그러니까 연구원 4년하고 주임 4년하고 그 다음에 선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차로 들어와서 내년에 이제 주임 연구원이 돼요. 근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 내후년에 선임이 돼요. 저보다 한 살 위인데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병역 특례를 3년 동안 한 거죠. 그 3년이 인정이 된 거죠.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뭐 경력이 인정돼서 내년 저보다 몇 년 위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차이 나는 게 제가 4년 차니까 선임 주임 1년 차, 2년 차, 3년 차, 3년 차이 나요. 딱 3년 차. 그분이랑은 한 살 차이 나는데 경력은 3년 차이가 나는 이런 식으로 군대를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사정이 생겨서 접고 LG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준비하면서 모았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석사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아는 선까지에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연을 어떻게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인연이 되냐, 아니면 버리는 인연이 되냐, 그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의 스타일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구자, 두 번째는 사업가, 세 번째는 그 중간 어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연구자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논문, 논문,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논문. 그것도 영어 논문 SCI급이라고 아주 높은 급의 논문을 써야 되는 연구실에 와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영어로 이제 쓰고 그리고 이런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 스타일의 랩은 음, 앞으로 뭐 박사 과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학을 간다던가 할 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논문이 계속 나오고 내가 주로 쓴 게 아니더라도 내 이름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논문들이 많으면 학위를 지속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학을 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연구소라든지 아니 기업이라든지 조인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뭐 등록금도 좀 대주고 그럴 텐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도 대주지 못할 정도로 이제 사업이 끊겨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연구에 치우치면.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석사 때 SCI 많이 쓰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쓰진 않았고 교수님이 항상 SCI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돌아가는 논문들이 다 SCI였어요. 거기에 이제 공동 저자로 이제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많죠. 그래서 뭐 SCI 논문에 쓰는 뭐라죠? 실험 같은 거 프로그래밍하고 실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결과 만들고 그리고 보내서 다시 오면은 리비전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SCI 쓰는 게. 석사 때 SCI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CI 논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학위를 계속하거나 교수가 되겠다 하면은 교수가 되겠다 했을 때 SCI 논문 개수가 몇 개냐? 교수가 됐다. 그 다음에 실적은 SCI 논문을 몇 개나 쓰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을 가겠다 하더라도 이 SCI 논문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교수들이 우리를 보는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어쨌든 연구가 주거든요. 연구를 해서 그 나오는 게 논문이고 그 중에 이게 신뢰성 높고 점수가 높은 게 SCI 논문들이죠. 그래서 연구자 스타일의 교수님이 이제 장이신 연구실은 이런 논문들을 주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사업가 스타일의 교수님이다. 그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바빠서 연구실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업 따오시고 뭐 국가 그 사업 같은 거 따오셔서 하면은 이제 잘 따오시면은 돈이 많죠. 그래서 월급을 좀 많이 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겠죠. 월급을 많이 받는 대신에 일을 많이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보고서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논문도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반대인 것 같아요. 연구자 스타일과 반대로 논문을 쓸 기회가 아주 적어질 수가 있고 논문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지고 특히 SCI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을 못 봤는데요.
석사 때 주요 연구 주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컴퓨터 비전 전공했고요. 제가 졸업 논문을 썼던 거는 이제 트래커, 추적기라고 하죠.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차 앞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사람을 촬영한다든지, 그래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디텍팅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배워서 점점 이제 똑똑해지는 것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이고요. 그 컴퓨터 비전 쪽으로 해서 지금 LG전자 다니면서 선행기술연구소에서, 네, 역시 컴퓨터 비전 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점은 석사 다닐 때는 알고리즘이나 이제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완전 하드웨어 쪽, IP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다 처음 배우는 걸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느 면으로는 배우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때 했던 거는 막연하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성능 같은 것도 이제 성능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이 속도라든지 구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의 안 보고 하는 식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칩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이제 제한이 많다는 거죠. 상황이 제한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현할 수 있냐 없냐가 명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구현 가능한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칩으로 나와서 이제 실제로 물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쪽에서요. 그래서 사실 연구자 스타일의 연구실에서 이제 논문 그런 쪽만 편중돼서 했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못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런 실력에 대해서 키울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취업하고 나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좋은 선배들 만나서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따다따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취업이나 진학이나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요. 아는 한에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유학을 준비를 했었죠.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연구실을 처음 들어갔고요. 학부 인턴으로 시작을 했어요. 학부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3년을 다녔네요. 연구실을 3년을 다니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다니면서 병행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하고 어, 오전만 출근하고 오후에는 뭐 토플 학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배가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면 그 후에도 후배들은 많은 이제 같은 쪽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박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국내라도. 네, 저는 박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유학 갈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깨달은 게 연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고 제 전공 자체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그 전공 중에서 컴퓨터 비전이 가장 재밌었던 거지만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알아나가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갔으면 어, 굉장히 후회를 했거나 버티면서 후회를 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논문 쓰는 거 그런 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던 거는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가르치는 게 좋았기 때문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참겠다. 근데 그게 녹록치가 않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수가 되면 교수가 가르치는 게 주가 아니라 그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교수, 연구하는 교수가 이렇게 따로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교수가 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별로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석사 졸업하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석사 하기 때문에 취업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좋은데 음, 좀 아깝긴 합니다. 그 2년, 3년이.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연구실에 들어가서 저와 안 맞는 쪽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구가 맞는 사람, 공부가 좋은 사람,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본인은 맞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연구실도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와 이제 이런 사업 그 중간이 잘 융합된 연구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실, 그런 게 주위에 보면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석사를 생각하고 계시면 학부 인턴부터 해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부 인턴을 요즘 뭐 어느 학교든 학부 인턴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생인데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교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런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석사 때 하고 박사 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유학을 가시겠다. 그래도 연구는 꼭 해보시라는 거를, 이제 학부 인턴이라도 좀 해보시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릉 원주대학교 이제 여기 잠깐 보고 갈까요? 이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다시 여기에서, 자, 이 책입니다. 강릉대 아이들 미국 명문대학원을 점령하다. 그래서 조명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조명석 교수님이라고 써 있죠. 강릉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인데요. 그래요.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이긴 한데 아무래도 어, 본인이 원해서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길,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명석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 교수님 이 책을 읽고 교수님을 찾아갔거든요. 강릉 원주대학교를 가서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학업 수준이 굉장히 낮고 토익 점수도 낮고 대기업 취업은 거의 이제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를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제발 이 학생들한테 페널티만 주지 말아라. 그냥 실력만 보고 뽑아달라. 그래서 막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했던 게 이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야겠다. 근데 이 학생들이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본인들이 학업 수준도 떨어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유학을 가라니까. 그런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고 한 몇 년 전까지 미국 명문대학원에 이 교수님께서 50명이 넘는 학생을 보냈어요. 미국 명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 50위권 안쪽인 학교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인텔,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이런데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도 되게 힘든 학생들인데 유학을 갔다 오므로써 이제 미래가 열렸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제 유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석사로 대학원을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은 성공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연구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연구 뭐 논문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서 엄청 고생하는 거죠. 해본 적도 없는데 영어도 잘 안 되지. 뭐 전공 실력 뭐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연구는 해본 적이 없지.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석사만 마치고 돌아온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석사만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할 거면 가서 박사까지 마치고 온다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가고 나서 내가 연구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그러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부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유학을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석사는 거의 장학금 지원이 없거든요. 장학금 지원이 없어서 거의 본인 돈을 들여서 다녀야 되는 건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교수님이랑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시기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사 때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는 거죠. 연구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연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훈련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을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영어가 좀 안 되고 그러더라도 얼른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유학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사를 하든 해외 석사를 하든 석사를 하려면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양하게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석사 졸업했고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다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접고 LG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취업 준비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뭐 LG전자라든지 그때 준비를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사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석사 2년 그리고 학부 때도 1년 동안 연구실에서 지냈고요. 여기저기 이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열린 강습소라는 걸 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무료로 강의하던 모임이었고요.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었었는데 취업을 하고 떠나면서 이걸 이제 계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천까지 가기가 좀 지금 서울에 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퇴근을 하면 시간이 되면 진행을 하고요. 이제 야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못하면 뭐 못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언제 제가 방송을 할지는 이렇게 장담을 못해요. 다양한 주제를 합니다. 뭐 프레지도 했고요. 영작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이제 좀 시작을 했고요. 다양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언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또 녹화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를 하시면 올라올 때마다 받아볼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강의가 같이 올라갑니다. 석사 생활할 때 힘들었을 텐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었나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땠냐면 저희가 9 to 6에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인데 교수님이 보통 한 6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6시에 출근하셔서 물론 좀 일찍 가시긴 했죠. 그런데 뭔가 일을 던져주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취업해서 일을 하는 거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새기도 하고 주 7일째죠. 주 7일째로 막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교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잘하던 선배들에 이제 맞춰 있기 때문에 논문도 영어로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SCI급 논문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처음 석사 시작한 사람들한테 뭐 학부인 학생들한테 이게 되나요? 이게 영어도 안 되는데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리비전 할 때는 뭐 거의 석사 때려칠까 좀 생각도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석사 때 제가 밴드를 했었어요. 학부생 때부터 해가지고 태어버리 뭐 이런 것들 바스락 밴드 팔팔한 일에서 제가 기타를 치고 보컬 친구랑 같이 연습도 하고 공연 길거리 공연도 하고 카페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서 합창단도 했거든요. 합창단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오히려 지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취업하고 나서 석사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주말에는 쉬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네, 많이 받았었죠. 뭐 학업 시험도 뭐 잘 봐야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서 지났던 것 같아요. 석사 때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밴드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친 거 열린 강습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석사 생활 자체에서 연구실 자체에서는 크게 많이 뭐 얻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제 연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좋은 연구실도 있고 그렇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취업 후가 편한 곳 공감. 취업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가 봐요. 아, 왜 이렇게 연구실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도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LG전자 지금 CTO 부문이라고 선행기술연구소 쪽에 있는데 저희 서초 건물만 해도 3,500명이 있어요. 3,500명 중에서 저희 SIC 센터가 1,000명인데 2,500명은 맨날 맨날 칼퇴하고 뭐 되게 좋아요. 뭐 요즘 자율출퇴근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근데 저희 1,000명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맨날 야근하고 특근하고 보면 맨날 건물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 불 켜 있는 거 보면 항상 이제 SI 센터입니다. 그래서 반바지도 여름 끝나가니까 딴 데 다 하니까 저희도 풀어주고 뭐 자율출퇴근제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석사 때보다 편한 것 같아요. 컴공 2학년입니다. 전공 공부는 잘하셨었나요? 어, 군대 갔다 와서 잘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애초에 뭐 F를 맞거나 C를 맞거나 이러면 재수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B0, B 플러스 이러면은 나중에 복구가 안 되거든요. 재수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그거를 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라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뭐 아무튼 군대 갔다 와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학기에는 집, 학교, 독서실 다녔거든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컴공 2학년이면은 3학년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3학년 때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이런 과목들 있죠. 2학년 때 뭐 배우죠? 논리회로 배우고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뭐 3학년 때 자료구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그때 좀 공부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프로그래밍이 되게 싫어서 프로그래밍 연습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점수를 좀 깎였고요. 시험 자체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 자체는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학부생 때 배운 거가 사실 굉장히 적은 거고요. 이제 연구실 가면은 학부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그리고 또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실력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석사보다 이제 현업에 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또 다시 배우거든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때 하는 게 이제 우물이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석사 때 하는 거는 강, 그리고 현업에서 하는 것은 바다, 이런 식으로 어 그때 뭐 학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컴공 같은 경우에는, 컴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공부를 못해도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공부는 잘해도 프로그래밍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전공부는 잘하긴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든 석사 진학을 하든 미국 유학을 준비하든 학점은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요즘 취업할 때 뭐 학점을 많이 안 본다고는 하는데, 뭐 취업할 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기술 면접 같은 것도 보잖아요. 기술 면접이나 PT 면접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운 전공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이에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뭐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학교 때 진행하던 열린 강습소를 이어서 킴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킴 아카데미라고 채널을 만들었고요. 킴 아카데미라고 치셔도 되고요. 여기 나오죠? 공부에서 남주자.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제가 불규칙적으로 하거든요.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하는 거라서 이제 언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거를 이제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독하기 여기 있죠? 구독하기. 아이고. 아,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메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여기도 킴 아카데미. 킴 아카 여기 있죠? 이쪽에서도 이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좋아하기 누르셔도 이제 정보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제가 여기 글 올려도 여러분 담벼락하고 잘 안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동영상 보기 누르셔도 여기 네 유튜브 채널로 넘어오고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열린 강습소라는 거를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아무래도 취업하고 나서 좀 인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갈아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취업 그리고 진학, 유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졸업했고요.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접고 지금은 LG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서초에 있고요. 선행기술연구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석사 생활이라든지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면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요즘 취업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희 때보다 저희 때가 저희 선배들 때보다 더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안 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원 동결이 됐어요. 인원 동결이 돼서 보통 사람이 퇴사를 하면 그 인원만큼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뽑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책인데요. 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 이 책이네요. 취업 면접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취업 면접 비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고 뭐 한 5번을 읽어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집안 사정이 생겨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했던 시점이 9월이었어요. 9월. 2014년 9월이었죠? 9월이면은 어떤가요? 9월이면은 지금 당장 공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취업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막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 군대 선임이 롯데호텔 인사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좀 제가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강릉대도 가서 뭐 조명석 교수님도 만나고, 여기 지금 이 형님한테도 가서 어, 도움을 얻었는데, 이 형님이 추천해 준 게 바로 이 취업 면접 비법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거를 한 5번은 읽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채용 담당 업무도 했었었는데, 이 미리 보기가 없을까요? 예스24감이 있으려나? 채용도 본인이 했었어요. 롯데호텔에서요. 했었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 영업사원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 면접 비법이라고 돼 있는데,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소개서 쓰는 법, 어떻게 뭐 준비하는 면접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생각이 깬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처음 쓰는 거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걸 쓰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갇힌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쓸 수 있었고요. 면접 유형별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꼭 구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5번 보세요. 5번.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추천을 하는데,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딱 한 권 있어요. 벌써 뭐 대출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빌려 보시던지 아니면 사서 보시던지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면접 비법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쓰지도 못했고 많이 붙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됐던 거에서 하나 됐던 게 이제 LG전자인데요. 그때 생각하면은 LG전자 면접 때 LG전자가 가장 못 봤어요, 면접을. 저기 뭐죠? 코딩 면접도 있었고 PT 면접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대로 뭐 답변도 못하고 코딩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던 면접 중에서 제일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못 봤다고 하더라도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잘 봐서 여기는 붙겠다 싶었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채용하는 사람과 이제 같은 입장에서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또 달라요. 이게 내가 뽑았어요. 얘를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A라는 사람이 뽑혀서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안 뽑았어요. 얘를 뽑은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뽑혀가지고 우리 파트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파트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면접관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가 가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전공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늠을 해보는데, 이런 지금 면접자도 모르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뽑고 싶다고 해서 뽑았는데도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내가 전혀 이제 바라던 애도 아닌데 그런 친구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서 내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고,
실력이 좋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실력이 안 좋더라도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것도 좀 많이 작, 뭐자,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킴 아카데미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지금 방송하는 것도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킴 아카데미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녹화 영상 올라갈 거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되고,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프레지도 하고 있고요. 통기타 이제 시작했어요. 통기타 지난번에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이제 웹캠 사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 이거는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추천. 구글 검색으로 영접하는 법이라고 해서요. 우리 구글링 같은 거 하잖아요. 구글링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엔다가지코라는 일본 번역가가 쓴 구글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영작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빅보카라고 아시나요? 빅보카라고 단어장인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부터 외우는, 그래서 지금 그거 난리 났는데, 아무튼 그 책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예요. 정말 이 내가 검색한 이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결과냐, 아니면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함으로써 내가 쓰는 영어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논문 영어만 따로 모아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 스칼라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나 박사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시면, 개발자시면 이거 빔 에디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 에디터는 이제 뭐 리눅스에는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에디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마우스로 손이 안 가고 키보드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지면 빠른 코딩이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뭐 프레지 있고요. 미국 유학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학, 취업, 그리고 뭐 진학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유학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 걸 보세요. 지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한 게 있는데,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은 하고 못하는 날은 못해서 이제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언제 방송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누가 좋아요 해주셨네요.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제 거고, 킴아카데미에 계속, 여기에도 이제 녹화 영상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좋아요 하면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유튜브 구독하기 있거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편해요. 여기도 이제 연결돼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학, 취업, 진학에 대해서 다양하게 궁금한 것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 다닌 게 유튜브 채널이고요. 페이스북은 여기 있어요. 글에 여기 있죠? 글에 진한 강인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컴공 석사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 졸업 LG전자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네요. 그렇게 했고요. 뭐 또 얘기 안 했던 게 있나? 오늘은 그럼 유학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아까 설명하면서 이제 간간히 조금씩 말을 했었는데 자세한 거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미국 유학 어디까지 알아봤니? 동영상을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공학과를 생각했던 건 사실 고등학교 때 게임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정보공학 계열이라는 과를 썼어요. 근데 사실 몰랐던 거죠. 게임을 만든다는 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건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쪽으로 온 거죠. 와보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렵고 재미없고 그래서 계속 그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평생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삐딱선을 탄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거는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고요.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린 강습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통기타도 가르치고 프레지도 가르치고 그리고 석사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실 행사도 많이 했었어요. 연구실에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교수님이랑 같이 애들 가르치고 뭐 조 짜서 프로젝트 시키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와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 굉장히 힘들죠. 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운이 좋아서 된 게 많은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실력이 좋아도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개인 시간을 가지기가 힘든 것 같아서 해외 취업이나 정출연을 고민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뭐 다 그렇죠. 다 그런데 뭐 그게 기업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기업 내에서도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CTO 선행기술연구소인데 이제 CTO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퇴근도 아주 일찍 하고 요즘은 이제 자율 출퇴근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서는 같은 CTO인데도 매일 야근하고 매일 특근하고 굉장히 빡세요. 일이 많고 전형적인 이제 대기업의 그런 것들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 보면은 어떤 친구는 정말 엄청나게 바쁘고 어떤 친구는 맨날 칼퇴근하고 그래서 같은 기업 내에서도
그건 이제 거의 운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런 데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학부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학부생 같은 경우는 본인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학부생보단 낫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본인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박사의 경우에도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개인 시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아도 주말은 주말은 웬만하면 출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제 시간이 있고, 오히려 석사 할 때는 주말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위클리 미팅 해야 되고, 일요일은 교수님이 시키신 거 월요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이 글쎄요. 제가 아는 분은 SKT 다니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뭐 맨날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뭐 그러신다고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근무 조건이라는 게. 오히려 스타트업은 더 빡세고 뭐 맨날 밤새고, 제가 아는 선배도 이제 굉장히 바쁘거든요. 맨날 맨날 바빠가지고 거의 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선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지만 취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건이 좋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은 어, 대우가 좋은 데들이 있죠. 이제 문화 같은 게 우리 국내의 이런 문화와 좀 다른 경우가 많고, 반면에 외국계 기업인데 겉은 외국계 기업인데 속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 기업처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누가 친구 추가를, 지금 질문하신 분이 친구 추가를 해주셨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하시면은 이제 그걸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진학, 취업, 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졸업했고요.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재작년까지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걸 접고 지금은 LG전자 지금 서초에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유학 정보 한 1년 정도 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취업을 되게 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얻었던 정보들, 아니면 이제 취업 후 어떤지, LG전자는 어떤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사 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주세요. 확실한 건 석사 때보단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것도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 부서인데도 사람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제 동기들도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가르쳐주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아무튼 실력이 좀 쑥쑥 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석사 때 했던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쪽이 아닌 하드웨어 쪽을 하고 있는데, 무튼 그래도 어쨌든 만족합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배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공부에서 남주자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킴 아카데미의 모토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군대도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병역 특례라든지 그런 경력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아니면 박사까지 해서 뭐 면제를 받는다든지 요즘도 계속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실력 쌓고 이런 커리어를 쌓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 때 계속 지나가던 열린 강습소 이어서 지금 이제 졸업하고 나서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만들었어요. 킴 아카데미. 댓글에 이제 주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동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받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시간이 될 때만 하는 거라서 그게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툴, 프레지나 통기타 이제 시작했고요. 아니면은 영작하는 방법,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에디터 잘 쓰는 거 그런 것들 했고요. 앞으로는 또 뭘 할까요? 앞으로 하는 게 잠시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강의가 또 있거든요. 뭐 그 여태까지 했던 거 말고 파이썬 아시나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죠.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게임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엠파이어 오브 코드라고요. 어, 그것도 한번 좀 해볼 생각이고요. 아까 빔 에디터 얘기했었죠? 빔 에디터 빔골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빔을 이용해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적은 키스트로크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그런 것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길거리 공연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아까 기타 치고 밴드 생활하면서 석사 때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었던 길거리 공연, 카페 공연 이런 것들 또 강의를 할 거고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 그런 것들 리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그리고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미국 유학에 대해서는 이제 다 했고요. 토플 학원도 제가 강남으로 좀 강남 해커스로 좀 다녔었거든요. 석 달 정도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크루저보드 아시나요? 스케이트보드인데 달릴 때 쓰는 크루저보드 그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엄청 타고 다녔었거든요. 학교 연구실 출근할 때도 타고 퇴근할 때도 타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공으로 컴퓨터 비전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받아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툴이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한 11시까지 할까요?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입사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내년이면 이제 주임 연구원이 됩니다. 사원? 사원이 이제 연구원이고요. 연구원 다음이 주임, 그다음 선임, 책임, 수석. 그 위에 연구위원이나 아니면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2년이 인정돼서 사원, 그러니까 연구원 3년차로 들어갑니다. 3년차로 들어와서 3년차 마쳤고 올해가 이제 4년차였고요. 내년에 이제 주임 1년차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네요. 제가 이걸 지금 공지글을 학교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후배님들도 몇 분 오셔서 질문하고 가셨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 친구들은 들어오면 이게 이름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아닌 분들은 이름이 안 뜨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렇게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뭐 취업, 진학, 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형 인재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기업형 인재. 기업, 갑자기 네 어려워졌네. 기업형 인재.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라는 거겠죠. 기업에서 바라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고분고분한 사람이요. 네, 고분고분하고 잘 배우고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가 나야 되는. 맨날 9시, 10시, 11시 그렇게 야근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회사에서는 그런 게 그게 차이인 것 같아. 학교랑. 학교는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제 인정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성과를 내야 돼요. 결과를 내줘야 되고. 그래서 실력이 가장 크긴 합니다. 실력이 가장 크고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입사해서 보면은 윗사람들을 잘 따르고 잘 어울러져서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항상 이렇게 튀어나온 뭐랄까요? 못 튀어나온 못 튀어나온 못처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틱틱대고 항상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직에서 어울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이제 실력이 좋으면 또 괜찮아요. 실력이 좋아서 일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심하죠. 근데 반면에 일은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이끌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좋게 보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기업형 인재는 일을 잘하는 인재입니다. 성과를 내는 인재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제가 LG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LG의 인재상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LG의 인재상 하면은 뭐 정도경영 뭐 또 뭐 있더라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게 기업마다 정해져 있는 게 많은데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잘 키워서 뭐 나중에는 뭐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임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급 인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뭐 오늘 뭐 뭐죠? 취업, 진학, 유학 꼭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요. 한 11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불규칙적이어서 이제 녹화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랑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기나 좋아요 누르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인하대 후문 카페 콩 뽑는 다락방에서 플리마켓을 한다고 합니다. 플리마켓을 한대요. 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죠? 수익금의 10%는 보육원에 기부될 예정이라네요.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콩 뽑는 다락방이라고요. 제가 이제 단골이거든요. 자주 가는데 이제 커피도 되게 맛있고요. 요거 대박입니다. 청귤 캔디. 한 번 먹은 사람은 있어도, 아니 아예 못 먹, 아니 뭐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청귤 캔디. 이제 청귤 청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캔디처럼 만든 건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청귤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러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아무튼 플리마켓을 한다네요. 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유학 뭐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이 없으면 유학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들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 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늦게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부분만 보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거든요. 녹화 영상 올라가서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 저기 질문하셨던 거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런 게 들어서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진학, 유학 전반적인 대학생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11시까지 할 거예요. 11시까지.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항상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네요. 네,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부에서 남주자가 이제 킴아카데미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업, 진학, 유학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뭐 토론 탭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늦게 오셔서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내일이면은 유튜브 채널에 여기 있어요. 김앤손의 킴 아카데미, 김앤손 치셔도 되고요. 혹은 킴 아카데미 KHIM입니다. 치면은 바로 나와요. 여기에 김앤손 킴 아카데미 나오죠. 여기 동영상 보시면 여기에 올릴 거예요. 오늘 촬영한 것도 올릴 거고, 미국 유학 궁금하시다 그럼 여기 미국 유학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역시 킴 아카데미
있죠? 이쪽에도 역시 동영상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받아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